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덥습니다만은 이런 맹렬한 더위도 지나고 보면은 소슬한 가을바람 부는 가을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고, 지난 더위조차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말로 갈수록 불볕더위 기세는 더욱 높아져서 전국이 낮 최고 35도를 기록할 것이고, 다음 주는 월, 화, 수요일까지 36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 중 정오부터 3, 4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물을 자주 마실 것을 권유하고 있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는 건강관리 유의하십시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등 돌린 자영업자 대통령 지지율 급락, 이런 주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폭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에 의존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19대 대선이 치러지기 한 달 전인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동반 추락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잘하려고 하는데 참 그 임금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기 때문에 고심도 많을 거예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지난해보다 6.4%포인트 떨어진 61.7%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주간 기준으로 취임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했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1% 수치입니다. 날짜별로 보면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 지난 16일 지지율이 63.8%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주간 부정평가율은 6.1%포인트나 높아진 것입니다. 업종과 지역,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폭이 12.2%포인트로 가장 컸고, PK, 거주자, 그리고 50대 중도층이 뒤를 이었습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실장은 남북 평화 분위기에 가려졌던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불거지면서 영향을 미쳤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진보 지식인 사회개혁 촉구 선언, 이런 주제입니다.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사회경제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획기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경제개혁의 실패는 민심 이반과 개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네트워크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의 과감한 실현, 재벌체제 적폐 청산, 정규직 채용 원칙 등 실현 등 후퇴한 종부세 개편안, 이런 것들을 즉시 폐기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지식인 선언은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광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 등 3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 전체 서명자는 교수, 시민, 단체 활동가 등 322명에 이릅니다. 뉴스자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올해 국세 감면 40조 육박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비과세 감면이나 각종 세액 공제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올해 40조 원에 육박하는 데 이어서 내년에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세출 예산으로 모자란 조세 지출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고용복지를 떠받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 감면율이 전년보다 오르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나요? 국세 감면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또 저소득층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 현실은 더더욱 그렇죠. 세수가 확보되고 이 세수로 취약계층이라든가 많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세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금으로 돈을 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부는 올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또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등의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책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내년에 3조 8,228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6,261억 원 늘립니다. 또 장애인은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세제 지원책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국세 감면 상당수는 정해진 종료 시한이 없는 만큼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것은 정부의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WTO 제소 검토 이런 주제입니다. 박태호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전국경제연합회 주최 미중 통상전쟁과 대응 전략 긴급 세미나에서 최근 세계 무역 환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인 상황이라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하고 여기에 미국이 재보복을 가하면은 세계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양국 다 어려워질 것이고 획기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의 11월 초 중간선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이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이 WTO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저지할 수는 있어도 원하는 방향으로만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브라질, 인도 등 중견 국가들이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WTO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장은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무역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 WTO 제소 등 다른 국가들과 공동 입장을 취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WTO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 무역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보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 국정원 첫 업무 보고 받는다. 두 번째, 33조 쏟으면서도 일자리 목표 절반
낮췄다. 다음, 김병준, 국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이빠른 소리를 지금 내놓고 있죠. 네 번째, 장영달, 기무사 해체까지 고려, 국군정보청 신설 논의. 상당히 비중 있는 이런 뉴스인데요. 장영달은 기무사 개혁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꼰대 보수는 싫다. 2030 댄디 보수의 등장.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시대의 반공을 내세운 지나치게 이제 그런 그 보수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댄디 보수 등장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각성을 보수 세대에 일깨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리온 추락 사흘째야 에도 표현군. 네, 우리 그 전투 헬기 추락 사고를 얘기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으로 노회찬의 드루킹 돈 5천만 원, 지지율 들떴던 정의당 고민. 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다음은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재준 시인의 파손주의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손주의, 택배 뭐 이렇게 운반할 때 파손주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시 제목이 좀 재밌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깨지기 쉬운 사람이 간다. 명예가 무너진, 재산이 파손되고 건강이 부서진, 파손주의라고 써진 등짝을 보라. 잔소리에 깨지고 뼈 있는 말에 파손되고 속임말에 넘어간 가슴에 취급주의가 새겨진 사람을 보라. 슬픔에 갇힌 질그릇 하나가 간다. 네, 이 시의 앞구어는 끊는 두 연이죠. 슬픔에 갇힌 질그릇 하나가 간다. 이 슬픔에 갇힌 질그릇은 현대인의 쓸쓸한 군상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도권 속에 살면서 인간은 항상 이렇게 커다란 압박과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갖고 이렇게 걸어가는 군상 같아요. 시 언덕길 오늘은 최재준 시인의 파손주의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입니다. 먼저 산업용 심야 전기료 올해는 안 올린다 이런 주제입니다. 정부가 연내에는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철강, 석유, 화학, 반도체 등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용 심야 시간대 요금 인상 문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심야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고 다른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는 등 올해 말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었습니다. 단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해서 인상 시기를 늦추는 것이지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올린다. 해당되시는 분들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한해서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또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다시 소득별로 차등화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예정대로 25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만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저소득 단독 가구는 연령 요건 30살 이상을 폐지해서 20대 단독 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연 85만 원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금액도 대폭 확대합니다. 노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고용 산업 위기 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확대해서 총 6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타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약초와 독초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재미있게 한다는 농담이 상대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거나 불쾌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농담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분위기에 맞춰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뉴스프리존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